정부는 세종시에 기업과 국내외 연구기관, 특수목적고 등을 유치해서 자족 기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부터 이전 백지화에 대한 반발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됐으나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서 연말 대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국세청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한상열 전 청장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기습 한파와 폭설이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외 연구소와 특수목적고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인숙 기자입니다. 정부는 세종시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연구소와 특수목적고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자족 기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발전 방안은 정부 방안대로 될 수 없다며 민간 부분의 유치 여부는 입지 여건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전 방안의 구체성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족 기능 주체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적정 유인의 내용과 수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내 연구기관 19개, 해외 연구기관은 3개 정도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초기술연구회와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국가핵융합연구소 제2캠퍼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등의 설립 이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구기관으로는 국제백신연구소와 아태 이론물리센터,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등의 설립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또 자율형 사립과 공립고,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등 우수고교를 유형별로 1개교씩 우선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 유치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 특목고 체제 개편이 결정된 뒤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또 세종시 인센티브와 관련해 자족기능 유치 여건을 조성하는 범위 안에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되 혁신도시 등 다른 도시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송유시에서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민주당의 4대강 사업 총력 저지에 들어간 반면 한나라당은 속도전을 통한 강행 의지를 드러내면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예산 심의조차 안 된 4대강 사업 공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려는 여당 행보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늦어도 이번 주까지 모든 예산 심사를 끝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처리가 안 되면 김영호 의장에게 심사기일 지정을 건의하겠다며 사실상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장에게도 처리하지 않으면은 심사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심사기일을 지정해가지고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요. 정몽준 대표도 4대강 사업 비판은 포퓰리즘이라며 대야 공세에 가세했고 심재철 예결위원장도 직권상정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심사 거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대대적 착공에 나선 정부 저의를 추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1대1 맞짱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후 열린 여성 당직자 걸기대회에도 총출동해 4대강 공사 저지와 관련 예산 대폭 삭감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남한강물은 제가 컵으로 마셔도 되는 물인데 그 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십조 원을 투자를 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정부 여당의 4대강 속도전과 야당의 총력 저지전이 정면으로 맞붙으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9일쯤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 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소말리아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 군은 내년 12월 31일까지 4,500톤급 구축함 한 척과 310명 이내의 인원을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 활동이 증대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해서 지난해 4월부터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국세청의 그림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국세청의 그림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상률 전 청장의 소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지만 한 전 청장은 적극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미국에 도피 중인 한 전 청장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전 청장은 그림 로비 의혹이 불거져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3월 미국으로 떠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원구 국세청 국장 부인인 홍모 씨가 한 전 청장이 인사와 관련해 3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한 전 청장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청장 사안의 성격상 전화나 이메일로 조사할 수는 없다고 밝혀 직접 조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2007년 당시 한상률 전 국세청 차장이 전군표 전 청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그림을 건넸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 전 청장 부부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그림 로비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해당 그림이 집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전직 국세청장의 인사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조규호입니다. 올 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지만 기습 한파와 폭설 등 이상 기상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올 겨울에는 시베리아 지역에 중심을 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발달하면서 기습 한파와 폭설 등 이상 기상 현상이 나타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 기온이 급락하면 농작물과 수도 간 동파는 물론 노숙자, 동사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노후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에 가장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재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09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 10명당 8명은 은퇴 이후를 위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43%로 가장 많았고 예금과 적금 21%, 사적연금 18% 순이었습니다. 노후 준비 시기로는 30, 40대부터가 80%를 차지했습니다. 또 매월 사회에서는 70%, 고용보험은 40% 가까이가 소득에 비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60%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노인 68%는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의 여가 활용 방법은 TV 시청과 휴식이 가장 많았으며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 절반 이상이 여행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은 수입이 36%, 안정성이 30%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청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어하는 직장으로는 국가기관과 공기업이 50% 가까이를 차지했고 이어서 대기업 17%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 윤석재입니다.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중동계와 미국계 컨소시엄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오늘 오후 우선협상 대상자로 자베즈 파트너스와 TR 아메리카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 측은 두 곳 모두 중동과 북미 시장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예비 실사 기간을 통해 강한 인수 의지를 보이는 등 검증된 투자자로 확인돼서 복수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말 정산 때 공제 혜택 등에 힘입어서 5,000원 미만의 소액 현금 영수증 발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현금 영수증 발급 건수는 32억 7,400만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급 건수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5,000원 미만 현금 영수증 발급 건수는 모두 16억 7,248만 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역과 파주 문산역을 잇는 경의선 전철에 특급 열차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광역철도 속도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경의선 전철에 하루 1회 특급 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급 열차는 오전 7시 50분 문산역을 출발해서 서울역으로 가는 열차로 기존 열차보다는 16분, 급행 열차보다는 5분이 빠른 43분이 소요됩니다. 지난 주말 지구촌 곳곳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와 도로가 끊어지는 건 물론 인명피해까지 속출했는데요. 먼저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난 터키로 가봅니다. 3층 주택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집을 잃은 주인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속 절규합니다. 터키 북부 트라브존에 갑자기 폭우가 내려 산사태가 나면서 주택이 무너졌고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불어난 강물에 거센 물살이 이기지 못하고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국 북부 지방엔 하루 사이 314mm의 폭우가 내려 기상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피해 상황인데요. 집이며 차며 것 없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이재민 역시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싣고 가던 여객선이 침몰했습니다. Karena manifest sendiri sudah tidak sesuai dengan yang ditemukan di lapangan, sehingga kami tidak bisa memberikan data atau angka yang pasti siapa yang atau jumlah berapa yang masih hilang. 지금까지 245명이 구조되고 3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앞으로 피해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곳은 미국 오하이오주의 스트리츠보로 경찰 2명이 은행 강도 용의자 몸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경찰이 흰 메모지를 차 위에 올려놓자 이 강도 입으로 메모지를 삼켜버리는데요. 표정이 정말 능청스럽죠. 이 메모지는 은행 직원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보여준 쪽지였다고 하는데요. 종이까지 삼키는 투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차에서 돈 뭉치와 총이 발견돼 결국 연행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모레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8.8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